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20달러 햄버거를 거부한 소년, 1년 만에 LA를 정복하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햄버거 대신 김밥을 선택한 소년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햇살이 유독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리암은 학교 급식실에서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면서도 에어컨 바람이 닿는 곳이죠. 그의 앞에는 항상 같은 햄버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패티에 치즈 한 장, 양상추와 토마토가 겹겹이 쌓인 햄버거와 바삭한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 한 잔. 이것이 리암의 일상이었어요. 이게 얼마야? 리암은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8달러.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12달러였던 햄버거 세트가 벌써 6달러나 올랐습니다. 리암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물가가 미쳤나봐. 리암은 옆자리 친구 제이크에게 푸념했습니다. 곧 20달러 넘을 것 같아.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난 집에서 싸왔어. 너도 도시락 싸우는 게 어때? 리암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도시락이라는 개념은 리암에게 낯설었어요. 미국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가져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고등학생이 도시락을 싸오면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리암은 학교 매점 앞에 성긴 줄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꿨어요. 햄버거 세트가 20달러를 넘어서자 학생들의 발길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리암도 결국 다음날부터는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햄과 치즈, 양상추가 들어간 평범한 샌드위치였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메뉴를 먹자니 곧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햄버거를 그리워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풍겨오는 패티 굽는 냄새는 여전히 그의 식욕을 자극했어요.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 리암이 늘 앉던 자리에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온 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은 작은 도시락통을 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겨나왔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짭조름한, 그리고 무언가 신선한 향이었죠. 리암은 불현듯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새로운 향기였어요. 그게 뭐야? 리암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거? 김밥이야. 한국 음식인데. 하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암은 동그랗게 말린 음식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밥과 여러 가지 채소, 그리고 고기가 기미라는 검은 해초로 말려 있었죠. 맛있어 보이네. 리암이 말했습니다. 한번 먹어봐도 될까?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김밥 한 조각을 건넸어요. 물론이지.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싸주는 건데 항상 많이 싸주셔서 남아. 리암은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씹을수록 각각의 재료가 내는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죠. 햄버거보다 훨씬 가볍고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에서 당근의 아삭함, 단무지의 달콤함, 밥의 부드러움이 차례로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포만감이 적당히 있으면서도 햄버거를 먹었을 때처럼 늘어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리암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게다가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싸.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 음식으로도 많이 팔려. 리암은 김밥 하나를 더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맛있고 건강해 보이는 대안이 있다니.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 수 있어? 리암이 물었죠.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레시피 가져올게. 이렇게 리암의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햄버거 대신 김밥이라는 낯선 음식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리암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 리암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맛있어 보이는 이국적인 음식에 호기심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을 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리암은 하은이 전날 써준 레시피를 들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는 리암의 손에 든 종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죠. 엄마,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리암은 조금 망설이며 물었어요. 그의 엄마 캐롤은 항상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김밥같이 완전히 낯선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밥이라고? 이게 뭐지? 캐롤은 레시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종이에는 하은이 정성스럽게 그린 김밥 만드는 순서와 필요한 재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 계란. 그리고 김이라는 낯선 재료까지. 한국 도시락 음식이에요. 어제 하은이라는 교환학생이 먹는 걸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리암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햄버거보다 훨씬 싸고 건강해 보였어요. 캐롤은 레시피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료들은 대부분 마트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김이라는 건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은이 말로는 아시안 마켓에 가면 다 있대요. 리암이 말했죠.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리암과 캐롤은 근처 아시아 마켓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한 가게는 낯선 향신료와 식재료로 가득했어요. 캐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매대를 둘러보았고 리암은 하은이 적어준 목록을 따라 재료를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이게 김인가 봐요. 리암은 검은색 케첩 포장을 들어 보였어요. 캐롤은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것을 살펴보았죠. 이걸 먹는 거야? 캐롤이 물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어요. 김밥 만드시려고요. 여기 단무지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이렇게 조금 달게 간을 해야 맛있어요. 캐롤과 리암은 감사하게 점원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암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다음날 아침 캐롤은 일찍 일어나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밥은 너무 지러김에 잘 발리지 않았고 재료를 올려놓고 말려도 자꾸 풀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지? 캐롤은 좌절감을 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모양을 갖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불규칙했지만 그래도 김밥다운 형태는 되었습니다. 캐롤은 완성된 김밥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리암은 엄마가 만든 첫 김밥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김밥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엉성했지만 향기만큼은 하은의 김밥과 비슷했어요. 와, 그게 뭐야? 옆자리에 제이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둥글게 말린 음식을 본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김밥이라고 한국 음식이야. 리암은 조금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은이 다가와 리암의 김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진짜 만들었구나. 어떻게 만들었어? 맛은 어때? 리암은 한 조각을 들어 먹어보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었어. 아직 서툴지만 맛은 괜찮아. 하은은 밝게 웃으며 자신의 김밥 하나를 리암에게 건넸어요. 여기 우리 엄마가 만든 거랑 비교해봐. 너희 엄마도 곧 잘 만들게 될 거야. 리암은 하은의 김밥을 먹어보고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하은 엄마의 김밥은 밥의 간이 더 완벽했고 재료들도 더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이는 리암에게 더 큰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죠. 다음엔 더 잘 만들어 올게. 리암이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암은 하은에게 배운 조언들을 엄마에게 전달했어요. 밥은 조금 더 단단하게 지어야 하고 간도 좀 더 세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김밥을 말 때는 더 단단히 눌러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캐롤이 제안했죠. 다음날 아침, 두 번째 김밥 도전은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캐롤은 인터넷에서 김밥 만드는 영상도 찾아보며 연구했고 덕분에 모양도 더 예쁘게 나왔어요. 리암은 더 자신감 있게 김밥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너 또 가져왔구나. 제이크가 김밥을 보며 말했어요. 한번 먹어봐도 될까? 리암은 기쁘게 친구에게 김밥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제이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고 곧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제이크가 감탄했죠. 이렇게 리암의 김밥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씩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더 많은 친구들이 리암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고
맛을 보고 싶어 했어요. 미식 축구팀 주장인 브라이언도 지나가다 리암의 도시락을 보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놀리는 듯한 태도였지만 맛을 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와, 이거 식감이 독특하네. 꽤 괜찮은데? 브라이언의 인정에 리암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리암의 엄마 캐롤도 점점 김밥 만들기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기본 레시피에서 시작해 조금씩 변형을 시도했죠. 참치와 마요네즈를 넣은 참치김밥, 불고기를 넣은 불고기김밥 등 다양한 종류를 시도했어요. 캐롤은 요리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캐롤은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할 때마다 즐거워했습니다. 아시안 마켓을 자주 방문하면서 다양한 한국 식재료에도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김치, 고추장, 참기름 같은 재료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의 점심시간은 이제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단순히 식사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는 소중한 순간이 된 것이었죠. 리암은 하은에게 더 많은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하은은 기쁘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리암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앞으로 리암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 예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싼 햄버거의 대안으로 시작된 김밥이 이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색을 입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햄버거 가격이 $21를 넘어서자 학교 급식실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했고 리암의 김밥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죠. 칠색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재료들이 둥글게 말린 김밥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노란 계란 부침, 붉은 당근, 초록 시금치, 갈색 고기가 어우러진 단면은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리암, 너 그거 매일 가져오네? 농구부 친구 타일러가 물었어요. 그는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고 항상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김밥 한 줄을 타일러에게 건넸어요. 한번 먹어봐.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요즘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 타일러는 한 입에 김밥을 반이나 먹어치우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너네 엄마 이거 파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리암은 웃으며 고개를 젓었지만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 오늘 타일러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엄마가 김밥을 팔면 잘 팔릴 것 같다고요. 캐롤은 주방 카운터에서 내일 도시락용 김밥을 마는 중이었어요. 손놀림이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하다니 타일러 녀석이 꽤 센스 있네. 리암은 엄마가 만드는 김밥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모양도 예쁘고 단단했습니다. 속재료도 다양해져서 오늘은 치즈와 불고기를 넣은 특별 버전을 만들고 있었죠. 진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리암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음식 파는 곳도 없고 다들 햄버거 가격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잖아요. 캐롤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업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게 수입에 보탬이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캐롤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암의 여동생 소피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15살인 소피는 소셜미디어에 능통했죠.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요즘 집에서 만든 음식 파는 사람들 많아. 리암과 캐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다음날 소피의 도움으로 GIMBAP맘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캐롤이 만든 다양한 종류의 김밥 사진을 올리고 간단한 소개글도 작성했어요. 햄버거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식 도시락을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만 팔로우했지만 리암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하은이 아닌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서서히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소피는 해시태그 전략을 세우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해시태그 건강한 도시락, 해시태그 김밥, 해시태그 한국 음식, 해시태그 대한 음식 등의 해시태그를 활용했죠. 일주일 만에 3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어요. 첫 주문은 리암의 영어 선생님 미스 존슨에게서 왔습니다. 이 김밥이라는 게 정말 맛있다면서? 내일 점심시간에 몇 개 가져와 줄 수 있을까? 리암은 엄마와 상의해서 5줄의 김밥을 준비했어요. 미스 존슨은 맛을 본 후 감탄했고 교무실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점심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질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 주에는 학부모들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 소풍이나 운동 경기가 있는 날에는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캐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만들었고 리암과 소피는 학교에 가져가서 배달했어요. 이제 우리 주방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캐롤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50줄 이상의 김밥을 만들게 되자 집 주방이 좁게 느껴졌어요. 리암의 아빠 데이비드는 지하실을 개조해 작은 주방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 쓰지 않는 공간도 있고 냉장고도 하나 더 들여놓으면 될 것 같아. 가족들의 협력으로 지하실은 미니 김밥 공장으로 변신했어요. 데이비드는 목공에 취미가 있어서 긴 작업대를 만들었고 중고업소용 냉장고도 구입했습니다. 캐롤은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리암과 소피도 김밥 만들기를 도왔죠. GIMBAP 맘 인스타그램 계정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소피가 김밥 만드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촬영해 올리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김밥을 마는 과정이 담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한 달 만에 팔로워가 5,000명을 넘어섰어요. 로컬 푸드블로거가 리암의 가족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햄버거 대신 김밥을 선택한 10대와 그의 가족이 만든 작은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캐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밥을 만들어야 했어요. 데이비드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포장을 돕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리암과 소피도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가족 사업을 도왔어요. 작은 시도로 시작한 김밥 사업이 이제는 가족 전체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소피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햄버거 물가 상승의 대안으로 떠오른 가정식 김밥. 사업가족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카메라팀이 집을 방문해 촬영을 했고 리암의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은도 함께 출연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날 리암네 집 앞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온 손님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GIMBAP 맘의 김밥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준비한 양이 금세 소진되어 많은 손님들이 아쉬움을 표했죠. 리암은 창밖으로 늘어선 줄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햄버거 가격 때문에 시작된 거라니 믿기지 않네요. 가족의 작은 도전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속한 성장은 곧 예상치 못한 시련도 가져올 예정이었죠. 로스앤젤레스에 이른 아침 리암의 집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캐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마는 중이었고 데이비드는 대량 주문을 위한 배달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부엌과 개조된 지하실에서는 밥 짓는 냄새와 볶음 재료의 향기가 가득했죠. 이제는 2명의 이웃 아주머니도 고용해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문이 150줄이나 돼요. 캐롤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김밥을 마는데 완전히 익숙해져서 마치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재료가 모자랄 것 같아. 데이비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문서를 살폈습니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아침 7시 리암과 소피도 학교 가기 전에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배달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물량이 많아 2갈래로 나누어 배달해야 했어요. 나는 학교에 30줄을 가져갈게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그를 김밥 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점심시간이면 리암에게 김밥을 싸러 왔죠. 나도 우리 학교에 20줄 배달할 거야.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중학교에 다녔지만 벌써 그곳에서도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아침 8시 첫 손님들이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출근길에 들러 아침 식사나 점심용으로 김밥을 사가는 단골들이었어요. 캐롤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내심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이렇게 상업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오가 되자 예상대로 재료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는 급히 아시안 마켓으로 달려가 추가 재료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구매 목록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 가게의 최고 고객이 됐네. 오후 3시 학교를 마친 리암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앞에는 여전히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캐롤은 지친 표정으로 김밥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리암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캐롤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괜찮아. 다만 이렇게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 정식으로 가게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소피는 인스타그램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팔로워가 2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해시태그를 사용한 게시물이 300개가 넘었어요. 데이비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번 돈이 평소 월급의 2배가 넘어. 이대로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이 일을 해도 될 것 같아. 리암은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15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큰 결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회사 그만두실 생각인가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동안 변화를 원했거든. 이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주 가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집 근처 상가의 작은 가게를 임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캐롤은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권 분석부터 인테리어, 필요한 장비 구입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꾸몄습니다.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작은 카운터와 주방 공간만 마련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과 다양한 김밥 사진들을 걸었죠. 소피는 로고 디자인에 참여했고 리암과 하은은 메뉴판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리암은 하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게 간판에 한글로 김밥이라고 써줄 수 있을까? 정통성을 살리고 싶어. 하은은 기쁘게 도와주었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특별한 김밥 레시피도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것들이야. 개업 당일 GIMBAP맘의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입소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첫 손님은 당연히 하은이었죠. 축하해, 리암. 하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내 김밥에 관심 가질 줄은 몰랐어. 리암도 웃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오픈 첫날 준비한 모든 김밥이 2시간 만에 팔렸습니다. 캐롤과 데이비드는 서둘러 추가 재료를 구입해 더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오후 4시면 다 팔렸어요. 가게 문을 닫을 때쯤 가족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캐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개업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햄버거 가격 상승이 불러온 새로운 음식 문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기자는 리암의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죠. 햄버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김밥을 알게 되었을까요? 기자가 리암에게 물었습니다. 리암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때로는 불편함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이 기사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실렸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사업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문의부터 대형마트 입점 제안까지 다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너무 작아졌어요. 주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죠. 데이비드는 근처에 더 큰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직원도 3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리암의 학교 생활도 변했어요. 이제 그는 학교의 유명인사가 되었고 비즈니스 수업에서는 그의 가족 이야기를 사례 연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리암, 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 진로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대학 지원서에 이야기를 꼭 포함시키렴.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늘 도전이 따르는 법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데이비드가 가게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허가 없는 불법 음식점이라는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유리창의 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큼직하게 쓰인 허가 없는 불법 음식점이라는 글자가 아침 햇살에 번쩍였어요. 그는 서둘러 리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암, 오늘은 학교에 조금 늦게 가도 될까?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 30분 후 리암은 헐떡이며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캐롤과 데이비드는 이미 낙서를 지우려 쓰고 있었어요. 소피도 학교에 늦을 것을 감수하고 함께 왔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리암이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 업체들의 시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리암네 가게에서 두 블록 떨어진 햄버거 가게 버거 킹덤의 주인 마이크였어요. 50대 중반의 마이크는 이 지역에서 15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온 베테랑 사업가였습니다. 안타깝네요. 마이크가 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처럼 갑자기 성공한 경우에는요. 캐롤은 마이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이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사실 여러분의 가게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왔어요. 이 지역 상인회 부회장으로서 말이죠. 데이비드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무슨 우려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여러분의 식품 취급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식품 안전검사는 통과했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다시피 이 동네는 식품 안전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리암의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은 마쳤지만 식품 관련 허가는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소규모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식품 허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위생 상태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마이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하지만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을 중단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보건국에 문의했거든요. 그가 떠난 후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캐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예상대로 보건국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꼼꼼히 검사했고 결국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문 앞에는 영업 정지 표지판이 붙었고 그것을 본 리암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가 절차는 보통 2-3주 정도 걸리지만 서류가 완벽하다면 더 빨리 처리될 수도 있어요. 리암은 학교에서 돌아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하은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리암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암, 한국에도 이런 위기를 극복한 작은 분식집들이 많아. 내 김밥은 멈추지 않을 거야. 리암은 하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극복했는데? 하은은 미소 지었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한 가지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릴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캐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너무 아쉬워. 소피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푸드트럭은 어때요? 요즘 푸드트럭이 인기 있잖아요. 허가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고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푸드트럭이라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닐 수도 있잖아. 리암도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계속 김밥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어요. 데이비드는 다음 날부터 푸드트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캐롤은 필요한 허가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소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곧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고 푸드트럭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또한 푸드트럭 허가증도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우리 저축한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데이비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암은 방에서 나온 하은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은은 며칠 전부터 리암네 집에서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삼촌이 푸드트럭 사업을 하시다가 최근에 가게를 열어서 트럭을 안 쓰고 계신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좋은 가격에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하은의 삼촌을 만났고 놀랍게도 그는 매우 관대한 조건으로 푸드트럭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푸드트럭 운영 노하우까지 알려주겠다고 했죠. 한인 커뮤니티는 서로 돕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은의 삼촌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리안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푸드트럭을 개조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허가증을 신청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김밥 온 휠라는 이름의 푸드트럭이 완성되었어요. 트럭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졌고 옆면에는 김밥 일러스트와 함께 한글과 영어로 김밥이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